안녕하세요. 2학년 A반 홍익치기공학 11주차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3월달 처음 총이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 거의 반 이상 납이치 제작 과정을 끝내고 이제 수지의치 제작하는 그 과정에 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더 좋은 그리고 실력 있는 그런 총이치를 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제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진의 혼합 및 전입 중 이제 위치상 레진의 혼합입니다. 일단 레진의 혼합이라고 하면 치과용 위치상 레진은 단량체인 모노머와 레진액 단량체 모노머인 레진액과 다량체 폴리머인 레진 분말을 이제 일정한 비율로 이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레진의 혼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리퀴드 그러니까 모노머와 폴리머가 따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둘 다 파라덴트 제조사인데 두 개가 다른 이유는 앞에서도 나왔듯이 수지는 그러니까 레진은 그 가압하는 방법과 아니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액체 중에 부어서 몰드에 부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 이제 병상 상태일 때 전입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위치를 어떤 수지상으로 이제 덴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믹싱볼에 리퀴드와 파우더를 넣고 이제 혼합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택에 보시면은 이제 쉐이드 가이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쉐이드 가이드는 아무래도 사람의 얼굴색, 그러니까 인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당연히 구강에 이제 구강에 치은 색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쉐이드를 고려해서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흑인이 엄청 라이트한 핑크색 레진을 사용해서 위치를 제작해 준다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쉐이드 가이드를 구강 내에 한번 비교를 해 본 후 이제 어떤 색에 맞는 수지를 사용할지 선택하여 제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회사의 이제 쉐이드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환자 구강에 직접 쉐이드 가이드를 대봐서 어떤 색상으로 수지를 제작해 줄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쉐이드를 고려해서 이제 제작을 해주면 이런 형태의 총이치가 제작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쉐이드 가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총이치의 보면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모든 보철물 그렇듯이 심미적인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미성을 고려해서 이제 제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쉐이드 가이드를 비교해서 이제 환자에 맞는 그런 색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당연히 혼합 용기, 믹싱할 수 있는 혼합 용기가 필요하고, 그다음 혼합 주걱, 그리고 메스 실린더, 스푼, 스포이드 등이 사용됩니다.
혼합 방법입니다. 혼합 방법은 레진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 후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는 그리고 깨끗하고 건조한 것으로 이제 막아주어야 되는데, 레진 혼합 용기를 이제 믹싱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리퀴드가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용기 위에다가 이제 막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닐 같은 걸 이용해서 위에 감싸놔도 충분히 리퀴드가 증발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진 혼합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전한 도제 또는 유리 용기가 이상적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실습했을 때도 굉장한 그 레진의 향이 굉장히 독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혼합 용기에 밀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혼합 방법입니다. 혼합 비율은 분말과 액의 비율은 무게비로는 2대1, 부피비로는 3대1로 이제 혼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A와 B를 보면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상 무게의 1.2배와 여유분으로 측정하여 사용하며 레진액은 분말 무게의 2분의 1을 사용하게 됩니다. B의 22.5g은 분말 30cc의 무게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의치상을 이제 왁스와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레진을 전입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의치상과 레진의 양을 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함을 분리할 때 적당량의 이제 왁스를 연화시키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해야 이렇게 무게를 정확히 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배로 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족한 시합할 때 부족한 보다는 이제 여분을 주어서 제거해주는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이제 여분의 레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조사에서는 사용이 편리한 계량컵을 제공하고 있어 부피비로 측정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이제 충분히 적시도록 한 후 30초에서 이제 60초 동안 스파츌라로 혼합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뭐 섞어도 마찬가지로 먼저 물을 넣고 파우더를 넣은 후 이제 스파츌레이션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고르게 적셔서 이제 믹싱이 고르게 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레진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공기 배출 시설 장소에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개인 트레이 제작 시에도 레진을 사용하게 됐었는데, 그때 레진의 냄새나 이런 게 굉장히 독해서 두통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리퀴드가 증발하면서 눈이나 호흡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증발한 리퀴드 같은 게 또 피부나 이런데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공기 배출 시설 장소에서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하며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 이물질로 혼합되지 않게 깨끗한 상태로 조작해야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피부염을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맨손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고 비닐 장갑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제 조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진 전입 방법입니다. 레진 전입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이제 가압 성형법, 유입 성형법, 그 다음 주입 성형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학기 때 실습하는 방법은 이제 가압 성형법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가압 성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 성형법은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하암의 사이의 음영에 병상의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을 가압 성형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상하암 결합을 이용해서 이제 압력을 주어서 과잉된 레진을 제거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가압 성형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압 성형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 성형법은 컴프레시브 몰딩 테크닉이라고도 하는데, 가압 성형 방법에는 언더패킹 그리고 오버패킹 방법이 있습니다. 언더패킹은 이제 레진을 과잉된 레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제 레진을 계속 조금씩 부족한 레진을 계속 추가해서 하는 방법이고, 오버패킹은 이제 과잉된 레진을 이용해서 제작해주는 방법을 오버패킹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레진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뭉치지 않았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끈적끈적해지고, 세 번째로 이제 인절미 상태인 병상 상태로 되면 이제 비닐지나 비닐 장갑을 끼고 레진 혼합 용기에 꺼내서 이제 봉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A, B번이 병상 상태입니다. 이제 병상 상태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이 6mm 정도 되게 롤 상태로 만들고, 그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한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 레진을 전입합니다. 항상 기포 발생에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부터 채워서 반대쪽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매몰함의 레진 전입은 셀로판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습니다. 그리고 상악 매몰 주형은 상암은 이제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 하암은 구개부와 전정 부위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악 매몰 주형도 상암은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 하암은 수nhập 측 전정부와 치조 설측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상암과 하암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고 닫습니다. 이때 상암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상암과 하암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는 이유는 이제 과잉된 레진을 이제 제거도 하고 이제 편리하게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셀로판지를 꼭 넣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프레스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벨트를 잠굽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과잉된 레진이 상하암 사이로 밀려 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압 성형 방법에서 가압을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B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압력을 주었기 때문에 과잉된 레진이 계속 배출이 돼서 그것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번 정도 해주다 보면은 이제 3번 정도 제거해주면 나오지 않을 때 이제 적당한 위치상의 이제 레진이 완성되게 됩니다. 상함을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 음영에서 밀려나온 과잉의 레진을 음영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거해줍니다. 변연부 이제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이제 과잉된 레진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유압식 프레스를 사용할 때에는 최종 압력 이제 옮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드 벤치 프레스인 경우는 압력의 정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손끝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제 의치상이 가압까지 했으면 이제 의치상 레진에 색조를 부여해주는 단계로 오게 됩니다. 환자의 치은색과 조화롭게 이제 의치상의 색조를 회복시켜 심미적인 총이치를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순면과 현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심미 총이치상을 제작할 때는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의치에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 추가하고 의치상을 제작합니다. 아무래도 단색인 의치상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면 당연히 실제 구강 환경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이제 넣어줘서 이제 총이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부분적으로 이제 모세 혈관을 모방하기 위해 레드 피버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구강을 보면 핏줄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표현해주면 더욱더 신미적인 총이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전용 색조 세트의 색은 주로 표백된 분홍, 밝은 분홍, 옅은 분홍, 그리고 분홍, 자주, 갈색의 5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B번과 같은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상을 나타낸 일치 전용 색조 표본입니다. 아까도 위와 같이 쉐이드 가이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석고로 1단계 메모란 후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그래야 이제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십니다. 이제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의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그리고 순면과 현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공기가 레진 온성기에 색조 처리한 함을 넣고 15분에서 20분간 중압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후 색조 레진에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의 의치상 레진을 전입하고 통법에 따라 이제 온성시킵니다. 중압 후 이제 추출한 의치를 연마하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B번과 같이 이제 색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더욱더 신미적인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색조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는 환자, 다양한 환자의 구강, 환경에 이제 보더 부분까지 정밀하게 인상 체득을 하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트레이를 활용하여 이제 모형을 얻었고 그 이제 모형을 가지고 총이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형에 설계를 하고 후연 폐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레진을 이용해서 위치상을 제작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상에 교합제를 올려주어서 인공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룸 역할을 하는 그런 왁스를 이용해서 이제 교합제를 제작해 주었고 이제 교합제까지 제작이 된 후 마운팅을 했습니다. 이제 마운팅 된 그런 교합제에 이제 인공치를 공식에 맞게 식립을 해서 이제 나비치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비치를 이용해서 수지의치로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매몰 방법, 다음으로 이제 레진 전입, 혼합 및 전입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레진 전입 방법 중에도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습할 게 가압 성형식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압 성형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신미적으로 그리고 완성도 높은 총이치를 위해 이제 색조를 넣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11주차에 레진 전입 및 혼합 및 전입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고 이제 이상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실습은 이제 의치상까지 조각을 했고 저도 메모하고 레진을 전입하는 단계에 왔는데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레진 전입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